자, 110쪽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1번의 답은 기억은 반대, 니은 B. 2번의 답은 철수. 3번의 답은 디귿이고요. 4번의 1번 A는 상자성체, B는 강자성체, C는 반자성체. 2번의 답은 C. 5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6번의 1번은 N극, 2번은 오른쪽. 7번의 답은 기억 디귿. 6번까지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럼 6번까지 답을 다 불러드렸네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부르세요? 6번에 2번이요. 6-2번 나왔고요. 1번하고 6-2요. 1번하고 6번하고요. 또요. 4번에 2번이요? 네, 4-2번. 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해봅시다. 1번. 다음은 전자 궤도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내내 들어가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지금 1번에서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시계와 반시계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라고 언제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전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전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게 전류니까 중심에서 이게 전류 방향이라고. 전류가 지금 어떻게 원을 그리니까 요 네 손가락을 전류로 잡아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를 향한다고?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전류 방향은 전자 운동 방향과 반대고요. 자기 모멘트는 여러분들 안 가르쳐 드렸는데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하고 동일해요. 자기장 방향과 자기 모멘트 방향이 동일하니까 어디다? A다 B다 B가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1번 답은 저거고요.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에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된 초전도체는 AC 중 어디에 해당하냐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번에서 C가 반자성인 걸 알았으면 뭐라고? 네, AC 중 어디에 해당한다? C라는 걸 그냥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자석 N극이에요. 이 위에다 뭘 놨다? 초전도체를 놨다고 치자고요. 초전도체는 반자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자성은 뭐라 그랬어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우된다? 반대 방향으로 좌우된다? 반대 방향으로 좌우되는 것. 외부 자기장이 지금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N극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얘가 좌화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서 기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자성체는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인력을 받는 거예요? 청력을 받는 거예요? 어려워? N극이잖아. 청력을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 자석. 지금 들어가신 분은 송지성을 가진 영빈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얹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공중에 뜨게 된단 말이에요. 청력을 받아서. 이런 효과를 뭐라 본다 그랬지? 마이너스 말고 이씨. 마이스너 효과라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얹어놓게 되면 얘가 공중에 뜨게 된다고. 그러한 현상을 뭐라 본다고? 마이스너 효과라 본다 그랬지?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어디 사용된다고? 초전도체가 자기 부상 열체에 사용된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래서 열차를 공중에 띄울 수가 있다고 자기력을 이용해서 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력을 되게 적게 받아서 쉽게 가속하고 쉽게 감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추진력 받는 건 나중에 기술적인 거라서 그때 배우시고요.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6번 선생님, 네. 지금 한국에서 그 자기우산 열차 탈 수 있어요? 모노레일의 일부가 자기 구상 열차를 쓰는 데가 있어요. 모노레일이 뭐예요? 레일이 뭔지는 알아? 네. 레일이 하나야. 그게 모노레일이야. 네. 모노라는 말이 하나란 뜻이거든요. 네. 두 개는 더블. 모노가 하나면 두 개는 스테레오라고 얘기해요. 이거 보통 음향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건데, 여러분들 이어폰 중에서 왼쪽 이어폰하고 오른쪽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죠? 똑같아? 똑같으면 여러분들 음악을 쓰레기로 듣는 건데, 왼쪽 이어폰하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이거를 진동수대로 분리해놨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건 그냥 귀가 쓰레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좋은 거 가지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쳐 들으시면 돼요. 노래다. 그럼 들으면 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스테레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는 모노고 둘은 스테레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향 중 많이 쓰긴 하지만 모노레일은 레일이 하나라서 하나의 레일 위에 열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노레일이 보통 안정적으로 얘를 띄우는데 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노레일에 자기 구성 열차를 일부 써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은 모르겠어요.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모노레일이 그걸 거예요. 공항에도 그 모노레일이 있을걸요? 인천공항에 그 옆에 무슨 관광 비슷하게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모노레일로 가는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구성 열차일 거예요. 확실하긴 않지만 내가 듣기로는 얼핏 그렇게 들었어요. 자, 됐어? 됐냐고. 네. 6번. 그러니까는 실로 천장에 매달린 강자성체 막대 양쪽에 자석 N극과 S극을 가져갔을 때 막대가 자기장 방향에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 강자성체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가 S극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N에서 나와서 S로 가는 이런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겠죠. 그런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되니까 이렇게 좌화가 되는 거예요. 강자성체가. 맞아.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P 쪽이 무슨 극이 된 거야? P에서 자기장이 나가잖아. 그럼 P가 무슨 거야? N극. 여기가 S극이 된 거라고. 맞아. 이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직선 노선 위에 얹어놔 놨잖아. 근데 P가 어떻게 됐다고? 앞쪽으로 나와있지? 그럼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던 놈이 어떻게 이쪽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가 자석의 N극이. 그럼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 위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라 된다는 얘기죠. 그치? 이거잖아. 맞아, 이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흘러야 맞겠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6번은 설명이 다 끝나버렸죠? 자, 뒤에 숙제가 또 있었죠? 페이지 몇 쪽으로 간다? 128쪽으로 갑니다. 128쪽. 다 불러드릴게요. 자, 128쪽 1번에 기억 니은이고요. 2번에 1번 A 방향. 2번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또는 자석을 센 자석을 사용하게 된다. 3번에 X는 B 방향이겠고요. Y는 A 방향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가는 시계 방향이고요. 나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조금만 해. 많이 치해.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뭐 여러 번 한번 나오냐? 빌려준 거야. 왜 감사하다 그래? 마치 준 것처럼. 자, 5번의 답은 A가 왼쪽, C도 왼쪽. 2번의 답은
A에서 제일 빠르고요. B, C로 갈수록 계속 느려집니다. 6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7번의 답은 B, L, V고요. 8번의 답은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C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9번의 답은 전자기 유도 현상. 10번의 답은 니은. 11번의 답은 기억이 전자기 유도고요. 니은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안 불러. 5번, 4번 4번, 1번하고 6번 1번, 6번, 10번 10번, 7번 7번, 8번이요 8번. 질문이 많은 건 괜찮아. 그냥 모르는데 안 질문하는 것보다 나아. 내가 열심히 휴지를 말아놓으면 다 없어질 때까지 쓰고 다들 그대로 놓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말하세요. 누구한테 선생님들. 뭐라고? 휴지. 굳이 말아 이 시간. 1번 내가 생각보다 여려서 네.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야. 아 전혀 공감하지 않는 척. 있잖아.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야. 못 믿겠지만. 1번 그림같이 검률계를 연결한 코일에 자석에 N극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검률계 반응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 실험 결과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 코일 입장에서 뭐 자기장 변화를 느끼겠죠.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코일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치?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간다. 기억,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검육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인다. 넣을 때는 자기장이 세질 거고요. 뺄 때는 똑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질 테니까 변화의 방향이 반대죠.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네요. 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당연히 바늘이 크게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야. 니는 맞겠고요. 자석이 코일 속에 정지해 있으면 자기장은 있지만 자기장에 변화가 없잖아. 자기장 변화가 없으면 유도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고. 그래서 전류값은 최대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늘은 0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틀렸죠. 4번 그리같이 종이면에 원형 도선과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이 놓여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 전류가 있고요. 전류는 이렇게 흐른대요.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1번 가는 뭐라고 나왔어요? 가는 원형 도선은 가만히 두고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한대. 자, 가는 뭐 한다고? I를 증가시켰대요. 자, 여기 보자.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B는 K R분의 I야. 그런데 I 값이 커졌으니까 B 값도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승주야? 네. 설명 들어 새끼야. 나는 너를 보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헛것을 봤다 그 얘기인 걸 하는 거냐? 아니 아니요. 승주야? 네. 이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는 어떤 방향이야? 어떤 방향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어떤 방향이냐고. 그럼 너는 무슨 방향이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너의 공간지각력은 쓰레기라는 게 티가 나잖아. 이리 와. 녹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가면은 이게 방송 사고잖아. 이리 와. 여기서 들어올 수 있어. 네가 와야 내가 설명을 해. 빨리 와. 잡아 끌기 전에. 자, V 한번 하고.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흐르죠? 네? 네. 여기에 원형 도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죠. 네. 그럼 여기서의 방향은 어디냐고요? 이게 어떻게? 칠판을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그쵸. 몇 번 얘기 그쵸. 이봐 아까도 칠판을 뚫고 들어간다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내 얘기 안 듣잖아. 아니. 뭘 아니야. 이쪽인지. 여기라고 이거잖아 시키야.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니까 접선이니까 저거잖아요. 그쵸. 뭐 맨날 그초야 이상한 대답하면서 이거라고 얘야. 네. 근데 고리는 여기 있다고 원형 고리는 그럼 여기서의 방향 이거라. 아.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쪽 방향에 지금 자기장이 점차 세졌네요.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거죠. 그럼 칠판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세졌으니까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 대부분이 대답을 안 하지? 대꾸 안 해! 영민!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들어가 나와! 들어보죠. 왜? 머리 안 들어? 아 왜? 변화 방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얘야? 야 남들이 보면 내가 너 공문하는 것 같잖아 시끼야. 뭐 그따위 표정을. 나오는 자기장이 세졌잖아.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 나온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변화 방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의 유도 전류가 저 만든 자기 들어야겠죠? 요 네 손가락 유도 전류 방향이잖아. 그럼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잖아. 그래서 가는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나는 뭐래요? 원형 노선을 Y 방향으로 움직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얘가 멀어졌다는 거지. 그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B는 이 원형 노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요건데 얘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원형 노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약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방향이 아까 똑같처럼 이 방향인데 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약해졌다. 변화 방해야.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시계 반대 방향에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4번 끝. 5번 가. 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자 5번 해볼게요. 5번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구리관 중심축에 놓인 물체를 맞춰놓고 딱 그렇게 됐대. 일단 여러분들 이 전자기 유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짝 변태스럽다 그랬죠? 오면 밀고 가면 땡겨. 좋아. 자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여기서 이 관이 유도 전류가 흐를 거라고 자석이 이렇게 온다고. 오면 밀어. 가면 땡겨. 그럼 얘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도움받아 방해받아? 방해받아. 그럼 속도는 계속 줄겠지. 끝.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빠르고 갈수록 줄어든다고. 맞지요? 답이 그래서 A가 제일 빠르고 B 아니지. A와 C 구에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올 때 밀어. 갈 땐 땡겨. 그래서 둘 다 어느 쪽? 왼쪽이라고. 평균 속력도 구했죠? 지속적으로 운동을 방해받으니까 속력은 계속 느려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5번 답은 설명했고요. 6번
그림 강화나는 코일의 감은 투명한 관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관 내부에서 각각 자아성이 N극과 S극이 코일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같은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오는 순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다. 자, 이건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려야겠네요. 자, 여기서는 가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에이씨,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무슨 극이 N극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N극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 N극에서 곧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차 어떻게 세지는 걸 얘가 느끼겠죠. 저 변화가 싫은 거야. 그럼 코일이 만드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느 쪽에 나와야 돼? 이게 세졌으니까 이렇게 오른손이야. 아니 그냥 방향만. 하지 마. 네, 이씨. 왼손 갖고 탁 손 잘라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요게 나온다고. 그럼 유도 전류는 어떻게 되더라고? 요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라고 했잖아, 화살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가에서 기억 보세요. 가에서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LED를 거쳐 A로 가는 거죠. 그 기억이 맞네요. 이해되죠? 미은 가에서 자가석이 받는 자기랑 아유 얘 오면 어떻게 한다고? 민다고. 그럼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왼쪽이잖아. 미은도 맞잖아. 나에서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B에서 A를 거쳐 요 방향으로 흐를 때 다이오드의 전류가 흘렀죠. 그럼 이게 순방향 전류야. 손 자른다 하지마. 얘야 너 혼자 해. 너 혼자 해. 남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새끼야. 그거 피해주는 거야 남한테. 진짜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거 왼손을 접어서 이렇게 해도 똑같. 나중에 새끼야 이러고 있어. 너는 해도 돼. 근데 남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너 때문에 새끼. 아유 뭐 하나 했네.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꼭 새끼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극이 옵니까? S극이 아니 극이야? S가 오네요. 그럼 어떤 자기장이 세지는 걸 느껴요? 요쪽 방향의 자기장이 세지는 걸 느끼겠죠?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 세졌으니까 이렇게 나야겠지. 맞아? 유도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고? 이렇게 흐르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흐르니까 손톱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네. 맞아?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치? 그래서 똑같이 여기하고 여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LED는 불이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 이렇게 흘렀을 때 유도 전류가 흘렀을 자기 LED에 불이 들어왔으면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불이 들어와야겠지.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전류가 흘렀으면 LED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겠지. 문익 이해돼? 그래서 6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번은 여기 반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요. R 여기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B 요 폭의 길이가 L이고요. 여기 있던 놈을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 끌었대요. 그죠?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 끌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얘가 T초 후에 여기 가 있다고 칠게요. 뭐 몇 초 후에? T초. 델타 T초가 지났던 여기 가 있던 거야. 그러면 요 거리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 길이를. 요 길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V의 일정한 속도로 델타 t초 동안 간 거리니까 거리는 속도가 일정하면 시간에다가 뭐 속도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V 곱하기 델타 t라고. 맞아요. 여러분 유도 기전력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써봤잖아. 2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썼었죠. 맞아? 마이너스는 방향이야. n은 가분수야. 근데 이 도선 하나니까 가분수는 1이라고. 방향은 날릴 거고 가분수 1이니까 얘도 날리겠지. 그럼 뭐가 남아?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파이는 b 곱하기 a예요. a가 면적이잖아. 근데 바뀌는 건 b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바뀐다고. 여러분 델타 a가 면적 변화량이거든요. 요 색깔 칠한 게 면적 변화일 거예요. 요게 저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요게 델타 t분의 t를 왜 따로 써? b 곱하기 이게 뭐예요? 길이가 l이죠. 세로 길이가 l이고 가로 길이가 v 델타 t니까 l 곱하기 v 델타 t예요. 그래서 델타 t가 지워지네요. 따라서 유도 기전력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원 사이즈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닌데 이 미친 하이탑에서 쓸데없이 만들어낸 거죠. 낸 거죠. 7번은 저겁니다. 8번. 그리고 여러분들 제 수업을 혹시 영상으로 보시려면 엄마 없을 때 봐 제발. 그리고 엄마가 같이 본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다고 얘기해. 돈 내고 들으라고. 선생님 근데 이거 아니 갑자기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뭐지 인간. 오빠가 보는데. 엄마가 본다고? 오빠가 보는데. 오빠? 너네 오빠 봐도 돼. 너네 오빠는 나한테 리얼로 욕 처먹는데 뭐 수업을 듣다 욕. 엄마가 들으면 가끔 아니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 이런. 근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니들이 나를. 좀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고마워. 자 8번. 그림은 코일이 감긴 유리관 속을 유리관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이 낙하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자석이 낙하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고리에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맞아요?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 자석은 움직임을 도움받았어? 방해받았어? 얘기했잖아. 오면 밀고 가면 땡긴다 그랬지. 그럼 방해받았지? 그럼 자석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가 될 거야.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도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에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걸 식으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증가한 전기 에너지, 발생한 전기 에너지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랑 동일하다는 걸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좀 무의미해서.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줄고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역학적 에너지는 BC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됐죠? 마지막 10번. 그림은 인덕션 레인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다. 인덕션 레인지 내부에는 코일이 설치되어 있다.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고 금속 냄비를 올려두면 냄비 바닥에 전류가 흐르며 열이 발생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복기해서 보는 것은, 자,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인덕션에 흐르는 전류는 그 냄비 내부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그럼 냄비에 누가 코드 꽂아? 이거 아니잖아. 근데 냄비 내부에 있는 코일에 왜 전류가 흐르겠냐고. 전선도 안 꽂았는데 이건 뭐라고? 유도 전류라고. 뭐라고? 유도 전류. 그러면 그 밑에 인덕션 레인지 코일에서 자기장 변화를 일으켜 주는 거야.
자기장을 세게 했다 또는 작게 했다 아니면 방향을 바꿔주고 그러면 인덕션 코일 내부에서 뭐가 생긴다고? 유도 전류가 생겨. 근데 이 유도 전류는 당연히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뀌겠지. 방향이 바뀌니까 직류야 교류야? 교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고. 기억은 직류다 그러니까 틀렸죠. 교류예요. 니은 냄비 바닥에 전류가 흐르는 거 뭐? 전장의 유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 맞겠죠. 디귿 유리 냄비 전장 유도가 안 일어나. 유리는 저항이 너무 커서 유도 규전력이 생겨도 거기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덕션에다가 유리로 된 그릇 올려놓고 물 끓일 거야 그러면 인덕션 기기가 냄비를 똑바로 올려놓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인덕션도 요즘 나오는 것들은 작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멘트가 나와요. 오. 아니면 거기에 화면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뭔가 이상한 기호가 떠요. 말을 안 해도. 오케이? 엄마한테 말 나오는 인덕션으로 바꾸자고 얘기해.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네.